여러분, 그럼 오늘 첫 시간으로요, 오늘의 주인공 성조부터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께서 성조라는 말을 듣는 순간부터 먼저 주눅이 드실 것 같아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개념인데요. 제가 먼저 성조라는 기본 개념부터 여러분께서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설명을 드릴게요. 성조라고 하면요, 같은 발음이라고 하더라도 높이나 모양에 따라서 다른 뜻을 전달하게 되면 우리가 성조라고 하는데요. 이 설명으로 여러분 부족하시다고요? 그럼 제가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고향이 부산 사람인데요. 부산에서는 가라는 한 글자로 여러 가지 의미 전달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가 이렇게 말을 하면요, 개가 개냐라는 그런 말을 나타낼 수 있겠고요. 또 같은 가지만 가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예, 걔의 성이 가시야 이렇게 되거든요. 똑같은 가라는 발음을 이용했는데요, 가가 하나는 가가 이렇게 음을 이용해서 의미를 전달했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부산 말에도 약간은 성조적인 그런 성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어에서는요, 아무리 같은 발음이라 하더라도 여러분이 어떤 음으로 어떤 음 모양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의미를 전달하게 되니까 중국어에서 성조는 그만큼 중요하겠죠. 자, 여기까지 우리 성조의 기본 개념을 정리해봤고요. 그러면 우리 정말로 본격적으로 중국어의 성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텐데요. 중국어에는 총 4개의 성조가 있어요. 중국어의 사성이라고 하는데요. 이 성조를 여러분이 좀 더 직관적으로 좀 잘 이해하시기 위해서요, 제가 한번 그래프로 그려서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죠. 네. 자, 좀 삐뚤한가요? 네, 그냥 가겠습니다. 여기를 5, 여기를 3, 여기를 4, 여기를 2, 1이라고 하죠. 자, 일단 1에서 5까지는 여러분 높이를 나타내는데요. 아니, 그럼 5는 뭐고 1은 뭐야? 도대체 어떤 의미야? 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1은 내가 할 수 있는 음폭에서 가장 낮게 해주시면 돼요. 왜 노래방에 가시면 어떤 분들은 되게 높이 올라가시고 어떤 분들은 좀 못 올라가는 대신에 좀 낮게 내려가기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목소리에 맞추시면 되겠고요. 5는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음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 특히 여러분처럼 이제 막 시작해서 성조를 배우는 단계에서는요, 음폭이 좀 크면 클수록 우리 성조가 구분이 탁탁 잘 되겠죠. 그래서 높은 음을 하실 때는 좀 더 힘을 주셔서 높게 하시고요. 낮은 음을 할 때는 좀 더 낮게 이렇게 처음에 연습을 해두시는 것이 나중에 회화에 들어가기 전에 성조를 잘 잡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요, 우리 처음 5번 예, 여기 음은요, 아주 높은 음이라고 해서 고음이라고 하고요. 우리 1번은 저음이라고 이름을 제가 좀 붙여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중국어는 여러분 다음과 같이 4개의 성조가 있어요. 첫 번째는 1성, 두 번째는 2성, 예, 당연히 3성, 네, 그리고 4성. 이렇게 4개의 성조가 있는데요. 1성은 제일 높은 음에서 나는 소리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 중에서도 고음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가 있겠고요. 1성하고 반대되는 개념은 3성이에요. 3성은 그럼 여러분 무슨 음이 될까요? 예, 저음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2성은요, 이렇게 점점 올라가면서 소리가 나요. 그래서 상승한다고 해서 상승음이라고 이름을 제가 붙여보고요. 그리고 마지막 4성의 경우는요, 2성하고 반대로 이렇게 내려오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강음이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여러분 따라오셨죠? 자, 1성 고음, 2성은 상승음, 3성은 저음, 4성은 하강음 해서 1성과 3성이 반대 개념으로, 그리고 2성과 4성이 또 반대 개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성조를 하는 동안에는요, 뭐 좀 쉬운 발음으로 하나 하시면 되니까요. 보통 우리가 성조 발음할 때는 엄마라고 할 때 요 맞자로 그냥 발음은 신경 쓰지 않도록 하셔야 되겠고요. 먼저 1성부터 저와 함께 한번 읽어보시죠. 1성은 고음이에요. 고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높은 음이 되겠죠? 높은 음을 여러분 쭉 끌어주시면 1성이 되겠습니다. 이때 주의하실 거는요, 절대 음이 가다가 마 내려온다든지 마 이렇게 올라가시면 안 되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음을 쫙 지속하다가 깔끔하게 싹둑 잘라주셔야 정확한 1성이 되겠는데요. 저와 함께 한번 큰 소리로, 여러분 큰 소리로 하셔야 돼요. 따라해 보시죠. 마, 예, 마, 싹둑. 예, 한 번 더 시작. 마. 그렇죠. 제가 일부러 여러분하고 좀 더 연습을 잘하기 위해서 좀 높은 음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예, 목에 힘을 좀 푸시고요. 하신 다음에 한 번 더. 마, 싹둑.
하시면 일성이 되겠습니다. 너무 쉽죠? 자, 이번에는 이성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성은 여러분 3번에서 5번으로 올라가는 음을 이성이라고 해요. 그럼 또 많은 분들께서 아니 내가 이 3번을 또 어떻게 감을 잡아 이렇게 하실 것 같아서요. 이성이 좀 안 되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연습할 수 있는 팁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가 친구에게 전화가 왔을 때요. 잘 안 들리면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입을 딱 모으고 비음으로만 소리를 내는 이 음을 이용해서 여러분 이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뭐라고 해서 음을 좀 느끼하게 한번 끌어보겠습니다. 자, 좀 더 느끼하게. 네, 한 번 더. 뭐라고? 다시. 네. 이 이라는 음이요. 비음인데요. 비음의 성격상 이성도 좀 잘 나오고요. 혹시 여러분 이성이 아주 낮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진짜 저음인 삼성하고 구분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 을 이용해서 연습을 하시면 비교적 정확한 이성 자리에 탁 갖다 붙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당분간은 여러분 좀 늦게 하더라도 우리가 한번 하고 마 한번 하면 좀 더 정확한 이성이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럼 다 같이 느끼하게 뭐라고? 네, 그리고 마 한 번 더, 마 한 번 더, 마 하시면 이성이 되겠어요. 여기까지 우리 복습해보죠. 2개 배웠거든요. 자, 여러분 일성은요. 자, 여러분께서 시작. 네, 마 싹둑. 한 번 더, 마 싹둑. 자, 이성은 제가 부터 한번 할래요. 예. 좀 더 우리가 정확한 성조를 지금 잡기 위해서. 자, 자, 마로 마라고 하면 이성이 되겠죠. 자, 그리고요, 순서상으로 볼 때 우리 삼성을 할 차례인데요. 제가 삼성은 살짝 좀 뛰어넘을 거예요. 그 이유는 금방 아시게 될 거고요. 사성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사성은 하강음인데요. 저 높은 5번에서부터 여기 낮은 1번까지. 예, 제가 여기까지 좀 그렸으면 좋을 뻔했는데요. 예, 사성이 되겠습니다. 즉, 아주 높은 음에서 낮은 음까지 한 번에 곤두박질 치는 음인데요. 이건 여러분 신경질 났을 때, 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혹은 우리 태권도에서도 얍! 하고 기합을 주시고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세게 하시면 되는데요. 가끔씩 서울분들은 이게 말투가 그랬거든요. 이렇게 올리시는 연습이 되셔서 이거 내리는 게 참 불친절해 보이고 좀 어색하신가 봐요. 그러지 마시고요. 세게 내려주세요. 마! 한 번 더. 마! 한 번만 더. 마!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삼성은 잠깐 좀 이따 여러분하고 같이 배워보도록 하고요. 일성, 이성, 사성까지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성부터 갑니다. 따라해주세요. 마, 이성입니다. 마, 사성이에요. 마, 라고 하시면 일성, 이성, 사성까지 벌써 여러분 4가지 중에 3가지나 다 마스터가 되어버렸네요. 삼성은 제가요 여러분하고 좀 설명할 것이 좀 많기 때문에요. 일단 여러분이 오늘 궁금해하시는 질문에 대답하고 그 다음 시간에 그 다음으로 연이어서 제가 삼성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질문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사람들이 중국어는 다른 언어에 비해서 다들 어렵다고 해서 시작하기 전부터 겁이 나는데요. 정말 중국어가 그렇게 어려운가요? 네,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정말 중국어 입장에서는 참 억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께서 중국어 어렵다, 중국어는 너무 어려워서 아무나 배우는 언어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여러 가지 언어를 한번 배워봤는데 정말 여러분 중국어는요. 어법적으로는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영어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동사 변형이라는 것이 있죠. 과거 시제에는 어떻게 바뀌고 뭐 ing를 붙이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중국어는 여러분 절대 동사가 변형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말 같은 경우나 일본어에는 나는 이라는 주어가 목적격이 되면 나를, 나에게, 뭐 나의 이렇게 바뀌잖아요. 중국어는 항상 나라는 이 대명사가 자리에 따라서 뜻을 그냥 바뀌는 거지 특별히 변형이 있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냥 한자 하나하나 연결해서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그런 어법적인 구조로는요. 상당히 쉬운 언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이 자꾸 중국어가 어렵다고 걱정을 하시는 이유는요. 사실 성조하고 발음이 상당히 까다로운 편이에요. 특히 성조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지만요. 다른 언어에는 잘 없는
특히 여러분께서 흔히 배우시는 영어라든지 일본어에는 없는 그런 특별한 중국어의 특징이기 때문에 처음에 배우실 때 여러분이 상당히 당황하시게 되고 또 발음도 중국어 나중에 발음을 저와 함께 배워보시면요. 다른 언어에는 없는 또 중국어의 독특한 발음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많이 겁을 먹으시는데요. 중요한 건 여러분 처음에 저와 함께 차근차근 잘 배우시면 사실 그렇게 또 많이 어렵지 않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처음에는 좀 내가 아직 잘 익혀지지 않은 것 같다라는 걱정이 든다 하더라도요. 저와 함께 회화를 배우시는 과정에서 나도 모르게 중국어 발음과 성조를 하나하나 잡아가고 잡혀간다는 것이 여러분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정말 간절히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일단 용기를 가지시고요. 절대 겁을 내지 마시고 앞으로 저와 함께 쭉 40강을 배우고 나면 정말 멋진 중국어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께서요.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책임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힘내시고요. 그러면 우리 계속해서 아까 성조 배우던 학습으로 계속 넘어가도록 해요. 네, 여러분 그럼 저와 함께 계속해서 성조학습 해보도록 하시죠. 아까 제가요 1성, 2성, 4성, 3성을 띄워놓고 공부를 했는데요. 일단 거기까지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프가 삐뚤어질까봐 제일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먼저 1성부터 여러분 다시 한번요. 제가 발음은 뭐로 한다고요? 네, 마로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1성부터 한번 큰 소리로 여러분 마 싹둑 시작 마 한 번 더 마 하시면 되겠고요. 2성은 제가 아까 좀 느끼하지만 을 한번 붙여보자 라고 했죠? 자, 하시고요. 넣어봅니다. 마 그리고 4성은요. 저 위에서 1성까지 쭉 여기까지 떨어지는 음이 되겠고요. 자, 세게 한 번 더 라고 해주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 보시다시피요. 3성이 빠졌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죠. 자, 아까 제가 여기에 뭐라고 적었냐면요. 1성은 고음이에요 라고 했고요. 1성과 반대되는 것이 바로 3성으로 3성은 저음입니다 라고 했죠. 그렇다면 여러분 당연히 1성이 마면요 3성은 마가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죠. 그래야만 딱 반대 개념이 되는데 여러분 사람의 이 성대 구조는요 높은 음은 내가 올라갈 수만 있다면 지속이 상당 부분 가능하세요. 마 가능하시지만요 이 중국어의 3성은 또 보통 저음이 아니거든요. 아주 낮은 음을 마 이렇게 계속하기는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실제 3성은 어떤 모양이 되었냐면요 처음부터 마 하기도 너무 힘드니까 약간 위에서 내려오는 거죠. 내려오셨다가 전부에 가면 마 이렇게 꺾여 올라오는, 그래서 너무 저음에 가니까 반동을 받아서 이렇게 꺾여 올라오는 모양이 됐는데 이 꺾음은 보통 4번 정도까지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포물선처럼 생긴 것이 3성이 되겠는데요. 자, 이 3성은 여러분 우리가 흔히 홍콩 영화 같은 거 보면 하오 할 때 바로 그 3성인데요. 좀 다른 문제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자,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1성은 마, 2성은 마, 4성은 마. 비교적 성조끼리의 박자가 비슷하죠. 길이가 비슷한데요. 유난히 3성만 길어서 마 이렇게 되겠어요. 만약에 여러분께서 이 유난히 긴 3성을 다른 성조하고 같이 섞어서 말을 하게 되면 한국말로 치자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과 이런 식으로 말이 절뚝절뚝 거리게 되겠죠. 그래서 3성이 약 다른 음보다 2배 정도 길기 때문에 그래서 이 3성을 다른 성조와 좀 박자를 맞춰서 원활하게 우리가 아주 유창하게 중국어를 하는데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3성은 여러분 지금처럼 이렇게 다 꺾어주는 원래 3성 외에 반3성이라는 게 있어요. 반3성은 말 그대로 여기서 요까지 그리고 뒷부분은 하지 않아서 원래 2배였던 3성에 박자를 맞춰줌으로 인해서 다른 성조하고 비슷한 박자를 유지하는 성조를 반3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럼 반3성은 여러분 보시다시피요. 내려가기만 하고 올라오지 않는데요. 이것도 여러분이 너무 그래프를 의식해서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면 또 4성하고 구분을 잘 못하시는 경우가 있으시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냥 바로 낮은 음을 툭 떨어뜨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떤 식으로 생각하시냐면요. 엄마한테 꼬맹이가 야단 맞을 때 너 이제 그러면 엄마한테 혼나? 그러면 기가 팍 죽어서요. 네.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바로 그것처럼 아주 저음을 한 번만에 뚝 떨어뜨려 주시면 바로 여러분이 요 모양의 반삼성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와 함께 마로 한번 떨어뜨려 보시죠. 마. 너 이제 그러면 혼나? 네. 자, 마. 예, 뚝 떨어뜨려 주시면 됩니다. 그냥 점을 찍는 듯한 느낌으로요. 한 번만 더. 마. 그것이 바로 반삼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떨 때 돌려주고 어떨 때 우리가 반삼성을 할까 한번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제가 한국어로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죠. 나는 학교에 간다 라는 이 문장이 예를 들어 여러분 중국어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예, 이것이 삼성이고 교가 삼성이고 뭐 다가 삼성이다. 제가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보도록 하죠. 예를 들어 여러분 한국어로 말씀하실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나는 하셔야지 나는 하시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앞에 삼성이 나오는 경우 즉 바로 뒤에 따라오는 말들이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요. 여러분께서 돌리고 계시면 안 되고 반드시 반삼성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문장이나 어떤 표현의 앞을 제가 일단 문두라고 머리 두자를 서서 이렇게 표현을 좀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교를 한번 보도록 하죠. 나는 학교에 간다. 아무도 그렇게 말씀 안 하시죠? 예, 나는 학교에 간다. 애가 따라오고 있는데 빨리빨리 가셔야죠. 그래서 문장 중간에 끼어 있는 삼성도 여러분 중간에 있는 삼성도 돌리지 말고 뭐 이렇게 떨어뜨려주는 반삼성으로 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요 다. 나는 학교에 간다. 좀 끌어도 여러분 별로 그렇게 귀에 많이 거슬리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마침표, 쉼표, 물음표, 느낌표 혹은 어떤 문장 보호가 없다 하더라도 내가 좀 말을 쉬어가는 곳에서는 당장 뒤에 따라오는 말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얼마든지 삼성을 돌리셔도 돼요. 그런 곳을 제가 문장의 끝이라고 해서 꼬리 밑자를 써서 문미라고 일단 여러분하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있는데요. 그 홍콩 영화에 자주 나오던 하오라는 말요. 하오는요, 좋아, 오케이라는 그런 뜻인데요. 하오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이 조만간에 배우시겠지만 한 글자예요. 한 글자밖에 없는 삼성을 여러분 굳이 반만하실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삼성이 단독으로 나올 때도 여러분이 돌려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질문을 좀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생각에 이 돌리는 삼성을 많이 쓸 것 같으세요? 아니면 반삼성을 많이 쓸 것 같으세요? 사실은 보통 중국어를 배우시면요. 이 돌리는 삼성부터 연습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사실 일상생활에서는 반삼성이 훨씬 더 많이 쓰이고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일단 당분간은 여러분하고요. 반삼성부터 연습하고 그 다음에 돌리는 삼성으로 가도록 하죠. 자, 한번 우리 1성, 2성, 3성, 4성 연합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는데요. 이때 삼성은 제가 반삼성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성부터 한번 따라해 보시죠. 마 그렇죠. 마 놓으세요. 더 낮게요. 마 그렇죠. 사성은 마 다시 한 번 더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도 같이 소리 내어주세요. 마 한 번 더 마 라고 하시면 1성, 2성, 3성, 4성 되겠고요. 그 마 자리가 잘만 잡히시면 돌리는 건 금방이에요. 여러분 조금만 힘을 주시면요. 마에서 마 하면 꺾이게 되어 있죠. 예, 한번 소리 내볼게요. 자, 일단 뚝 떨어뜨립니다. 마. 자, 좀 세게 마. 한 번 더 마 하시면 되는데요. 보통 학생들이 조금 잘못하시는 부분이 삼성이 이 모양이니까 일부러 돌려주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마. 네, 이렇게 마 하다 보면 이성하고 똑같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을 저음을 뚝 떨어뜨리는 것은 반삼성이다. 반삼성을 내가 좀 세게 하면 반동을 받아서 올라가겠지. 그것이 돌려주는 삼성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자, 한 번만 더 해보죠. 반삼성 마 돌립니다. 마 한 번 더 마 하시면 되겠죠. 자, 삼성이 끝난 줄 알았는데 어머나 하나 더 있어요. 요거만 아시면 돼요. 이제 더 이상 없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만약에 여러분 삼성하고 연이어서 나왔어요. 연이어서 나오면 이거 어떻게 하실래요? 예를 들어서 아까 요 규칙대로 하면요. 얘는 앞에 나왔으니까 반삼성 얘는 끝에 나왔으니까 일단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네요. 숨 넘어가요. 정말 중국어 하다가 숨 넘어가서 병원에 실려가는 그런 불행한 사태가 생기겠죠. 그래서요. 삼성이 2개 이상 달아서 나올 때는 여러분 앞에 삼성은 이성으로
바꿔서 읽어주도록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삼성은 하나만 더 있죠. 이성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는 어떤 경우? 예, 뒤에 다른 삼성이 붙어서 따라서 나오는 경우에만 요 앞에 삼성을 이성으로 바꿔주게 됩니다. 그래서요. 마 하고 마 이렇게 하게 되면 훨씬 우리가 저음이 두 번 달아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편안하게 호흡을 하면서 성조를 할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가 여러분 제가 삼성을 정리해 드린 것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1성, 2성, 3성, 4성 한번 쭉 정리를 해봤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하고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것은요. 성조 표기법이 되겠어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마라는 발음으로 쭉 공부를 한번 해봤는데요. 그럼 마가 1성이다 라는 표시는 어떻게 하는지, 혹은 2성은 어떻게 하는지, 3성은 또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죠. 먼저 여러분 전부 다 발음이 맞죠? 말을 1성으로 하세요 라고 하는 것은요. 1성이 이렇게 평평한 발음이었으니까 위에 평평한 짝대기를 하나 쫙 그어주시면 되겠고요. 2성인 경우는 올라가는 의미였으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짝대기를, 삼성은 이렇게 원래 삼성이 포물선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꺾음 이렇게 표시하시면 되겠고요. 사성은 이렇게 내려오게, 이왕이면 여러분 경사를 확실하게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삼성은 이렇게 일단 나타내시고 그 다음 삼성이 위치한 자리에 따라서 여러분이 첫 번째 삼성인지 아니면 두 번째 반삼성인지 아니면 이성으로 바뀌는 삼성인지는 마음속으로 여러분이 바꿔서 읽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자음과 모음이 있을 때 모음에다 성조를 붙인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모음이 여러 개가 있는 경우 어떻게 할까 또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요. 성조 표기법을 한번 제대로 정리를 하고 오늘 정리를 할 텐데요. 네. 먼저 여러분 첫 번째 성조 표기법의 규칙은요. 아, 에, 이, 오, 우. 여러분 아시죠? 예전에 무슨 노래도 아, 에, 이, 오, 우 뭐 이런 노래 있었는데요. 아, 에, 이, 오, 우를 저와 함께 한번 해보실게요. 자, 아, 에, 이, 오, 우. 입이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 줄어드는 그런 순서가 되겠죠,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성조는요, 입이 큰 모음이 좀 더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 가지 모음이 있을 때는 아에, 이, 오, 우 순서 중에 앞에 있는 모음에다 붙여주시면 됩니다. 기억하실 수 있으시겠죠? 예를 들어서 빼이라는 모음이 있다. 자, 어떤 것에? 그렇죠. 이에 만약에 일성이면 평평하게 그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이번에는 또를 한번 해보죠. 아직 우리가 발음을 배우진 않았지만요. 이번엔 삼성 한번 해봐요. 어디예요? 네, 여기에요. 하시면 되겠고요. 예외만 하나 알아두시면 되는데요. 예외는 나중에 여러분 배우시게 될 이유 모음과 우이 모음, 완전히 뒤집힌 요 두 개는요, 무조건 뒤에다가 보통 표기를 합니다. 그건 아무래도 이 모음들은 뒤에 것이 더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이겠죠? 이, 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순서가 많이 바뀌는 것이 되죠? 원래는 아에 붙여야 되는데, 우에 붙이겠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 되겠고요. 우이는 원래 순서에 맞게 되는 거니까 사실은 요게 진짜 예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 띄우다 하면요, 이성이다 하면 무조건 뒤에 여러분. 그 다음에 뚜이다 하면 또 무조건 뒤에 이렇게 표기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방금 제가 아이 위에 표기할 때 여러분 혹시 보셨어요? 아이 위에 점을 찍지를 않죠. 그래서 만약에 아이 위에 여러분이 성조를 표기할 일이 있으시면요. 아이 위에 있는 점은 빼시고요. 바로 성조를 위에 이렇게 표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요, 우리 4가지 성조를 한번 쭉 살펴봤고요. 그 중에서도 삼성이 좀 여러 가지 경우가 있었으니까요. 이거 여러분이 좀 잘 정리하셔서 기억해 주시고 연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비즈팁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오늘은요, 중국인의 술 문화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중국 사람들이 50도 넘는 고량주를요, 저녁도 아니고 점심시간에 밥 먹으면서 꿀꺽꿀꺽 먹는 거 보면요, 와, 저 사람들 정말 술 좋아하는구나, 술 잘 마신다라는 생각이 들곤 했었는데요. 중국인들의 술 문화는 한마디로 줄이자면 즐긴다라고 함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술을 취하기 위해서 마신다기보다는요, 즐기기 위해서 재밌게, 아주 기분 좋게 마시는 편인데요. 그래서 중국인의 술자리는요, 서로 권하고 마시고 부어주고 하느라고 아주 떠들썩한 그런 분위기가 아주 특징적이에요.
우리나라처럼 아주 진지한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아주 좀 심각한 얘기를 할 때 술을 마시는 경우보다는요, 이렇게 재밌게 즐기기 위해서 술을 마시는 분위기가 훨씬 더 강하다는 거죠. 술자리에 가시면요, 건배라는 말씀은 알아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건배를 중국말로는 깐페이, 깐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한자 그대로 한번 풀이를 해보면요. 까는 말리다 라는 뜻을, 빼이는 잔이라는 뜻을 나타내기 때문에 잔을 말리다. 그래서 무슨 뜻이 될까요? 상대방이 부어준 술을 한 모금도 남김없이 원샷하다라는 그런 표면적인 뜻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냥 술을 권하면서 건배해요 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니까요. 중국인이 건배, 깐페이 했다고 해서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겠죠. 자, 깐페이라고 술을 권할 때는 여러분들도 같이 잔을 들고 깐페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중국인과 여러분이 술자리를 하시게 될 기회는 반드시 비즈니스에서 있으실 거예요. 그죠? 이럴 때는 여러분 그 기쁘고 기분 좋고 아주 밝은 분위기에 잘 적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깐페이라는 단어 하나쯤은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겠죠? 오늘의 비즈TV였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요, 우리 기본적인 성조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봤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성조는 4가지가 있었고요. 1성은 마, 2성은 마, 4성은 마 였고요. 3성은 위치에 따라서 3가지가 가능했는데 첫 번째는 원래 다 돌려주는 3성이었죠. 그래서 소리는 마, 마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유난히 긴 3성이 문장 앞이나 문장 중간, 그러니까 뒤에 막 다른 말들이 막 따라 나오는 상황에서는 돌리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런 경우에 쓰는 반삼성. 반삼성은요, 그냥 점을 툭 찍는다는 느낌으로 마 하면 됐었어요. 그리고요, 3성 2개, 즉 저음 2개가 달아서 나올 때는 우리의 그 생명을 위해서 앞에 3성은 2성으로 바꿔준다 해서 2성으로 바꿔 읽는 3성,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었고요. 발음 표기법, 그러니까 성조 표기법 같은 경우에는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요, 앞으로 저와 함께 회화를 배우다 보시면 그냥 자연스럽게 또 익혀지기도 하시니까요. 그냥 이렇구나 하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중국 사람처럼 멋진 성조와 발음을 가질 수 있게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테니까 저만 믿고 따라오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성조로 한 번 더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